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 거예요. 한국전쟁. 우리 흔히 6.25 전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코리안 워 해가지고 한국전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한국전쟁을 소개하는 이유는 올해가 이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중에 코로나 때문에 이걸 다루지 않고 지나간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 보령 지역에 한국전쟁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략히 압축해서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 혼자 찍기가 민망해가지고 선생님 제자 알죠? 귀향사랑 소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귀향사랑 소녀 앞에다 두고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찍고 또 다른 촬영 여러분들 문화상품권이 걸려있는 영상 하나 찍으려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 자, 편하게 할게요, 선생님. 자, 한국전쟁 배경, 전개, 결과에서 세 개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전개 부분만 간략히 압축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특기가 분필 부러뜨기인데 그거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4반 친구들 우려하지 않아도 돼요. 칠판도 선생님 깨끗이 정리할 테니까. 자, 4단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랬지만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선생님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사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북한의 침입입니다. 북한의 침입.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연도 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새벽에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그렇죠. 남침을 합니다. 남침. 요거 발음 잘해야 됩니다. 북침이라고 하면은 소리 소문 없이 끌려가서 간첩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남침, 북한이 남쪽으로 침입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북한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북한이 38선을 넘어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밀리냐면은 여기까지 밀리게 되죠. 자, 민영아, 여기를 뭐라 그래요? 무슨 전선? 강 이름을 따서 무슨 전선이라 부르나요? 선생님한테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었죠? 낙동강 전선이라 부릅니다. 낙동강 전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에서 대전을 갔다가 이 부산까지 피난을 가게 돼요. 그래서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면서 속된 말로 이 낙동강 전선이 뚫리고 여기가 먹히면 전쟁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밀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을 이렇게 불러들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더글라스 메가더가 이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2차 세계대전 때 따끈따끈한 전쟁 경험을 한 이런 연합군들이 유엔군의 입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우리 보령 지역도 북한한테 먹혔었고 선생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고향이 여기 나주인데 나주에 돈이 많았었대요. 돈 많은 지주였었는데 요 남쪽 지역에서는 인민재판이라는 게 열렸었대요. 인민재판. 그래서 지금 선생님 여기 대천중학교 지금 교실인데 이 운동장에 지금 친구들 축구하고 있거든요. 이 인민재판 했었을 때는 여기 마을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여기서 사람들 한 명씩 올려보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쁜 악질 지주라든지 친일파라든지 좀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있죠. 올려보아놓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재판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거 하면 살리는 거였고 우우 하면 그냥 죽이는 거였었고 약간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즉흥적으로 재판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인민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거 나주라 그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때 돈을 많이 벌었었대요. 장사꾼이었는데 여기 돈은 많았는데 보통 이렇게 부자들 이 당시 때 많이 죽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좀 남들한테 좀 많이 베풀었었나 봐.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지하에다 이렇게 숨겨져가지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돈을 많이 번다 해가지고 좀 짠돌이처럼 굴거나 좀 이기적으로 굴면은 사람들 인심을 잃고 이런 때 좀 위기를 닥치는 것 같은데 선생님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좀 푸근하게 많이 베풀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외갓집은 여기 충주인데 부산으로 피난을 갔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 경험했던 사람들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담 들어보면은 재밌어요.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도망을 못 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으로 우리 국군이 이기고 있다고 이제 거짓말을 치고 본인은 도망갔다가 너무 많이 도망와가지고 대전까지 갔다가 나중에 부산까지 도망가게 되는데 여기 한강다리도 폭파시킨 거 알죠?
혈기 폭파시켜가지고 피난 가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미처 도망 못 간 사람들은 고립이 되어서 북한군 치하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북한군 치하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인민재판을 통해서 나중에 이 두 번째 시기 때 되면은 서울을 다시 수복하게 되거든요. 요때 또 북한군 치하에서 살아남았다고 해가지고 북한에 협조했다 해가지고 또 우리 측에서 또 죽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서울 사람들은 아주 못 볼 걸 보고 이래저래 치여서 죽임을 당한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기 북한의 남침을 통해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었다. 요 정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유엔군이 들어왔죠. 유엔군이 들어와서 우리 메가더 장군께서 가만히 보니까 정직하게 반격을 가하면은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아. 너무 정직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똥구멍을 찌르는 작전이 벌어지죠. 우리 민영이 그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알고 있었는데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일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는데 맞아요.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근데 대안이 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대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인천이었는데 이쪽으로 반격을 가하죠. 참고로 요건 잘 모르더라고. 이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제주도 있잖아요. 제주도 아래에 배들이 모였다가 뭐 일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모였다가 이렇게 인천 앞쪽으로 가거든요. 나중에 인천 앞쪽을 포격을 하게 되는데 이 포격이 앞서서 이 인천 앞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에서 모였다가 이 섬에서 불을 밝힌 딱 상태에서 포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섬을 혹시 알고 있어요? 영화 인천 상륙작전 봤나요? 거기에도 나오는 섬이에요. 혹시 들어봤나? 팔미도. 팔미도라는 섬이에요. 이 팔미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가 여기 있대요. 참고로 선생님 여기 가봤어요. 왜 가봤냐면 선생님 아버지가 직업군인 해군이었거든요. 해군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근무를 하신 거야. 근데 나중에 퇴임하시고 이 팔미도를 가보고 싶었나 봐. 그래서 선생님한테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나온 거야. 근데 선생님 아버지 영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아버지가 먼저 나보고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는 거야. 이거 웬일이냐 우리 아버지 영화도 보자고 그러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거기 실제로 팔미도 등대가 나오거든. 그래서 영화 속에 볼 때는 좀 조용해야 되잖아. 나 뭐 열심히 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막 자기가 근무했었던 등대 나오니까 종민아 저게 내가 근무했었던 거야 하는데 막 아빠 하는데 아버지가 그때 좀 자중하시더니 자기가 이제 근무했었던 장소 계속 나오잖아. 종민아 저게 그거 내가 있었던 곳이야 하면서 얘기하는데 선생님 되게 무한해 죽는지 알았지만 선생님 아버지가 그렇게 퇴임 이후에 활기차게 기뻐하시는 모습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아버지가 아무래도 근무를 오래 했었던 곳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도 갔었어요. 가가지고 그 최초의 등대 봤었죠. 그래서 수많은 배들이 여기 와가지고 불을 밝히죠. 그리고 여기 월미도라는 곳이 있어요. 바이킹과 디스코 팡팡으로 유명한 월미도. 거기에 포격을 해댑니다. 팡팡 포격을 해대요. 또 부러지네요. 포격해대는데 물론 북한군이 좀 있었지만 미사일 쏴대니까 어쩔 수가 없어. 빵빵빵빵빵 무너지면서 산이 월미도라는 그 당시에는 뭐 섬이었지만 엄청나게 깎일 정도로 엄청난 포격을 하면서 이 인천을 함락을 시키게 되죠. 이것이 그 유명한 무슨 작전?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근데 이것은 좀 영화로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영화 같았었다고 해요. 인천, 서해안 같은 경우는 우리 보령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조수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기에는 아주 제약이 있다고 해요. 밀물 썰물 때 물이 쭉 빠졌을 때 같은 경우는 뭐 4km 넘게 물이 빠지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이 포격과 이 상륙작전이 성공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길어지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이 엄청난 배들이 갯벌에 좌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군들이 이거 위험성이 크다고 되게 만류를 했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 메가더 장군이 그냥 카리스마 있게 하라면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책임진다고 밀어붙이죠. 영화 속에서는 이게 3,000대 1이었나 5,000대 1이었나 성공 확률이 되게 희박한데 오히려 그 허점을 물고 늘어진 게 메가더 장군이죠. 그래서 저기 허점을 노리고 인천을 함락을 시킵니다. 저기 입장에서는 똥구멍을 찌른 거죠.
참고로 선생님 초중고등학교를 인천에서 나왔어요. 인천 애들은 선생님 시절 때는 소풍 어디로 가냐면 인천 송도에, 지금 송도 신도시로 유명하지만 옛날에는 다 논밭이었어요. 갯벌이었었고 거기에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때 상륙대 썼었던 장갑차라든지 탱크라든지 그런 것도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걸 봤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고, 지금 인천에 가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이름을 자유공원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기억에는 옛날에는 만국공원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만국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인데 지금은 자유공원이라고 부르겠죠. 여기 가면은 메가더의 동상이 딱 서 있어요. 메가더 하면은 민영이 뭐가 떠올라? 어떤 모습? 파이프 물고 있는. 그죠. 파이프 딱 물고 있잖아. 이 파이프 물고 있는 동상이 그대로 서 있고 그 앞에 사진 찍을 수 있게 파이프 큰 거 모형도 있어요. 근데 한때 이 메가더 동상을 없애자 말자 뭐 이런 논쟁도 붙었었어요. 없애라는 쪽은 왜 다른 나라 장군의 동상을 우리나라 세우느냐, 세우자라는 쪽은 그래도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이지 않느냐. 요 부분은 요 마지막에 중국 개입했었을 때 북측에다가 이제 원자폭탄 쓰자라고 주장했던 게 메가더기 때문에 이 논쟁과 맞물려서 찬성 반대가 이렇게 엇갈리기도 하죠. 선생님 기억 속에는 인천 하면은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몇 월 며칠인지 알아요 혹시? 1950년 9월 15일이에요. 대박이 났죠. 저기 똥구멍을 찔렀어요. 그래서 북한군 입장에서는 앞뒤로 찌르니까 당황스럽죠. 그래서 파죽지세로 반격을 가합니다. 반격을 가하고 38선에 머물렀어요. 주저합니다. 38선 갈까 말까 주저하다가 넘어가죠. 민영이 몇 월 며칠로 넘어간지 알아요? 북을 돌파한 날이 1950년 10월 1일이에요. 우리가 이 날을 그렇죠. 국군의 날이라고 부르죠. 물론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북으로 처음 진격한 날이었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국군의 날인데 굳이 38선 돌파한 날 물론 의미 있지만 이걸 국군의 날로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 독립에 힘을 실어줬던 한국광복군 알아요? 한국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 국군의 모태가 된 한국광복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선생님 일리 있다고 봐요. 그래서 10월 1일 날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북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민영아, 북한의 수도가 어디죠? 평양이죠. 김정은 뚱땡이가 살고 있는 곳 평양. 여기도 함락을 시키고 북으로 진격을 해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 요 부분 남기고 우리가 북으로 진격을 해갔어요. 이때 가장 기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기뻤지. 막 북으로 진격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다고 그래요. 선생님 표현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의주에서 이런 표현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의주에서 하루 만에 전쟁이 끝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때마침 여기 압록강 있잖아. 압록강의 물을 우리 군인들이 수통이 있어요. 수통에 물을 담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갖다 줬대. 뭐 이승만 딱 이게 압록강 물인가 하고 딱 해가지고 막 보고 마시고 쩌는데 하면서 아주 기분 좋았었다라는. 심지어 평양까지 가가지고 평양 사람들 모아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도 했었어요. 제가 화면 속에 이승만이에요. 실물이 훨씬 낫죠 하면서 이렇게 평양 주민들 앞에서 연설도 하고 평양 사람들 막 박수치고 살기 위해선 박수를 쳐야죠.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어. 압록강, 두만강만 우리가 차지하고 깃발 꽂으면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죠. 근데 웬걸 우리가 유엔군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김일성도 도움을 요청하죠. 그게 누구예요? 중국이 아니에요. 이때는 중공이라 불러요. 중화인민공화국 중공. 중국이라 해도 무방하지만 얘네는 나라가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어. 한국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이때부터 이때까지잖아요. 근데 얘네는 49년도에 생겼어요. 중국이 나라가 생긴 지 1년 만에 전쟁이 딱 터진 거야.
네, 선생님이 한번 영상을 한번 끊었어요. 이유가 중간에 문자 날라오면은 영상 찍은 게 다 날라가가지고 선생님이 이 텐션 업 되는 것이 다 날라가기 때문에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또 코로나 때문에 문자 날라와가지고 이 코로나가 나의 영상에도 방해를 줍니다. 자,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중공 6.25 전쟁 1년 전에 생긴 따끈따끈한 나라예요. 중국 모택동이 국민당의 장제스를 밀어내고 장제스는 대만 만들고 중국을 공산당이 차지하게 됐죠. 그런데 1년 만에 전쟁이 딱 터졌단 말이야. 보통 이 북한이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를 빨간색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분필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국가들 위주로 된 유엔군에서 반격을 가하고 국경이 여기 파란색이 다 차지하면 국경을 빨간색 중공과 우리 대한민국이 국경을 바로 맞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국경이 파란색 국가랑 바로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야. 임진왜란한테도 명나라가 왜 우리나라에서 전쟁하고 도와줘? 그것 비슷한 논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중공군이 야, 이거 국경 맞대면 부담스럽고 전쟁하자니 이왕 할 거면은 한반도에서 하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뭐 40만 명 얘기하기도 하는데 중공군이 들어옵니다. 근데 메가더 표현에 따르면은 이런 애들은 처음 봐. 민영이 들어봤잖아요. 중공하면 무슨 작전이에요? 무슨 전술? 중공이 앞서는 게 있잖아요. 머리 숫자. 무슨 전술? 못 들어봤어요? 인해 전술. 사람이 바다를 잃을 정도로 엄청나게 머릿수로 막 밀어붙이는 거야. 근데 중공군은 무기는 별로 안 좋아. 근데 중공군들이 뭘 준비했냐면은 꽹과리, 뭐 징, 뭐 피리, 뭐 총도 있었죠. 근데 총은 얼마 안 되고 이런 악기들 같은 거. 얘네들 얼마나 무섭냐면은 이런 수로 막 밀어붙이는데 군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애는 꽹과리 땡땡땡땡땡땡, 어떤 애는 피리 또르르 하고 어떤 애는 막 징 치고 그 중에 하나 총 들고 다다다다다다. 근데 우리 유엔군은 화력이 앞선단 말이야. 그래서 인해 전술 치고 막 오는데 드르르르 갈기잖아요. 그 앞에서 쓰러져 죽잖아. 그럼 총이 하나 떨어지면 뒤에가 피리 불다 말고 그걸 들고 전진할 정도로 이렇게 쪽수로 밀어붙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루머라는 설도 있고 좀 과장됐던 설도 있지만 확실한 건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도와줬다라는 거. 한번 또 잘랐어요. 미안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잘생긴 외모가 잘려서 나온다 해가지고 전신이 나오기 위해 지금 비록 살은 좀 쪘지만 다 나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자, 인해 전술. 얼마 상상을 해봐. 땡땡땡땡 하면서 드르륵 쏘는데 쓰러진 상태에서 총 들고 또 전진을 해요. 그러니까 막 무서운 거야. 우리 유엔군은 화력이 앞선다 그랬죠?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서 아래 뚜껑을 열고 그냥 폭탄을 그냥 쏟아 부어요. 줄줄이 비엔나 알아요? 줄줄이 비엔나 이렇게 달려있잖아. 줄줄이 비엔나처럼 폭탄을 그냥 구르르 해가지고 그냥 쏟아 부어. 그러니까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켜버려요. 도르르 해가지고. 그러니까 낮에는 이 중공군들이 돌아다니지 않는데 땅굴을 파고서 땅 속에 숨어 있다가 낮엔 막 유엔군 폭격기가 폭격해야 되니까 밤만 되면 올라와가지고 뾰르르 땡땡땡땡 치고 막 전진하니까 막 미치는 거야. 이게 무슨 무당들도 아니고 얘네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유엔군들이 막 이런 군인들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메가더가 당황스러워해요. 그리고 파죽지세로 또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양을 또 빼앗기고 서울 빼앗길까 안 뺏길까? 빼앗기죠. 이렇게 후퇴를 하죠. 파란색으로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서울을 빼앗기고 전선이 다시 이렇게 밀려요. 그래서 38선 이 남쪽 일부를 다시 빼앗기게 되죠. 요때 이 서울, 요때랑 좀 차이가 있어요. 요때는 미처 도망 못 갔죠. 영상 좀 자를 수도 있는데 1단계에서 못 도망갔는데 이때는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서울을 비워요. 왜냐면 1단계 때 서울을 미처 도망가지 못했더니 북한군한테 죽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차지하고 남한군에 죽지.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한번 피봤단 말이야. 괜히 오해받아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싸리 서울을 다 비워버리고 대대적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피난을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무슨 후퇴? 145. 네, 이게 그 유명한 일사후퇴예요.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한 작전, 일사후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후퇴를 해요. 고향을 버리고 남으로.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워낙 빠르게 치고 내려오기 때문에 요 부분 위치가 대략적으로 그린 거라서 요 부분에 우리 유엔군들과 국군들이 고립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지로 탈출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를 띄워서 이렇게 탈출하게 되죠. 이것이 엊그저께 민영이가 올렸었던
그 유명한 흥남부두 철수작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죠. 뭐 기네스북에 올랐고 14,000명을 배에 태워서 탈출했는데 그 와중에 김치 5이 태어나고 또 이 배에 또 누가 타고 있었다 그랬어요. 문재인 부모님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탈출 작전이 없었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태어날 수가 없었다고 하죠. 나중에 그 부분은 따로 영상으로 정리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잖아요. 이 작전을 왜 얘기해 주냐면은 이 작전이 완결됐을 때가 크리스마스였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작전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부를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 있는 이 작전이었었죠. 민영이 혹시 마지막 도착지가 어딘지 아나요? 부산 아니에요. 부산은 착각을 하는데 부산 옆에 거제도란 곳으로 도착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이력 보세요. 고향이 거제도고 흥남철수작전의 기념 비석들이 있는데 조형물들이 있어요. 거제에 그것이 있죠. 참고로 거제하면은 포로 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6.25 전쟁 때 전쟁 포로들을 이쪽에 보관을 해놨어요. 자, 흥남철수작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거제예요, 거제. 거제는 포로 수용소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 선생님 친구가 옥포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제에. 거기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걔네들은 소풍을 선생님이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간 것처럼 그냥 포로 수용소 가가지고 포로 체험하기 막 이런 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제. 조선소 큰데 또 있는 걸로 유명하죠.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거제도. 거제랑 부산이랑 무슨 다리도 놓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가까워졌대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네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휴전협정이 이제 우리 남측에서 북측에 제의를 해요. 야, 우리 이제 전쟁 그만하고 휴전하자. 퀴즈를 내볼게요. 요 1, 2, 3, 4 단계 중에서 가장 시기가 긴 시기는 언제일 것 같아요? 요 시기예요. 이게 51년 1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51년도에 휴전을 제의를 했는데 체결된 거는 53년 7월 27일이에요. 제의를 하고 2년 가까이 걸려요. 그래서 이때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전쟁 피해가 제일 컸던 시기가 요 시기예요. 그래서 현재 전선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처음에 밀렸다가 다시 반격했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다가 휴전 논의가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북측과 남측의 주장이 달라요. 북측은 뭘 주장하냐면 이때 갈등을 빚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제가 포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포로를 어떻게 송환할 것이냐. 북측에도 우리 남측에 포로 있을 거고 남측에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두 번째. 그리고 자, 휴전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이 붙어요. 자, 북측, 남측. 북측, 남측. 자, 포로. 북한은 이런 논리예요. 야, 너네 저기 거제에 우리 북한 측 포로 있잖아. 야, 자동으로 보내. 걔네 북한 애들이야. 해가지고 자동으로 북한으로 보내라고. 자동 송환을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 남측은 아니에요. 아니다. 비록 북한군 포로로 잡혔지만 얘네들 실질적으로 우리 남한 사람들도 있고 이 중에는 북한 체제보다 우리 남측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얘네들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자유송환하자. 논쟁이 붙죠. 또 휴전선도 갈등이에요. 북한은 현 전선으로 하자. 현재 전선 싸우고 있는 선으로 하자. 근데 남측은 결론적으로 평양 부근으로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어느 쪽이 채택이 됐을까요? 자동, 자유. 근데 참고로 이승만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었잖아요. 이 휴전협정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어. 우리 이승만은 막 못 주거든. 그냥. 야, 이왕 전쟁 시작한 거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피해도 크고 한데 끝을 봐야지 하면서 이 휴전협정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런데도 우리 미국은 그냥 유엔은 실질적으로 미군 중심으로 돌아가거든. 미군은 피해가 크니까 휴전하고 싶어 했었어. 근데 이승만은 전쟁 끝까지 하자고 막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승만이 꼬쟁 부려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거제도에 있는 좀 빨간색 포로들 있죠. 공산주의 포로들을 석방시켜버려. 미국 허락도 없이, 동의도 없이.
그러니까 막 협상을 진행하던 뭐 이런 협상 막 진행하고 있었는데 협상 진행하던 북한도 난감하고 미군도 난감하고 그러니까 막 이승만 입장에서 난 이해가 되는 게 선생님도 이왕 전쟁한 거는 피해가 컸지만 지금처럼 분단 체제가 안 되려면은 이왕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겼어야 되겠지만 전쟁 끝까지 했었어야지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이승만 약간 이해가 되기도 해요. 이승만은 불안했던 거지. 이렇게 또 남과 북이 분단이 되면은 휴전을 하게 되면은 북한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미군이 이승만을 이렇게 좀 달래요. 달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자유송환 그리고 현재 전선 이렇게 돼요. 혹시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 이 자유송환을 해가지고 이걸 소재로 만든 책이 있어요. 소설인데. 기억나요? 혹시 이 영상 보는 친구들 답 좀 달아주세요. 이거 국어 시간에 배우는데. 국어 시간 때 이 자유송환, 북으로 갈 사람들은 가고 남은 사람은 남고 제3구로 갈 사람들은 가고 그래서 제3구로 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만든 소설이 있는데 광장인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혹시 국어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 알고 있으면 답글 좀 남겨주세요. 선생님 기억으로는 광장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요것이 문제가 됩니다. 현재 전선, 휴전협정 사인하는 이 당시의 현재 전선이 휴전선이 되는 거야. 그 민영아 생각을 해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내일 휴전 사인을 한대. 전쟁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인 직후에 바로 휴전선이 그어지니까 사인이 이뤄지기 직전에 조금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70% 이상이 산호돼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이 산을 차지하려고 어느 날은 북한군, 어느 날은 우리 대한민국 서로 이 산, 고지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이 고지 하나 차지하려고 하루에도 준이 몇 번이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낮에는 북한군이, 오후에는 우리 남한군이, 북한군이, 남한군이, 북한군이, 남한군이, 북한군이, 남한군이. 그래서 소모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고지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1, 2, 3, 4 단계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있었던 이유가 이 현재 전선이 휴전선이 되기 때문에 이 전선, 고지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고지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고 이때 강원도 산골 막 땅 파면은 이때 죽은 군인들 있죠. 뼈다고 무대 위에 나와요. 왜냐면 이때 엄청나게 치열하게 전투를 했었기 때문에.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보면은 마지막 장면이 이런 고지전이 나올 거예요. 영화 고지전도 있고 이걸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현재 강원도 이런 전선에 많이들 묻혀 계시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한다라는 게 선생님 욕심이 생겨가지고 또 길어졌네요. 자, 간략히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1단계 북한이 침입을 해옵니다. 6월 25일 남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곳곳에서 인민재판을 하면서 제한하는 사람들이 죽고 또 북한으로 막 끌려가요.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이건 가사예요. 이따 표현해 줄게요. 근데 두 번째, 유엔군이 들어오면서 남한이 반격을 가합니다. 적의 똥구멍을 찌르는 인천 산업작전. 선생님 아버지가 근무했었던 8미도를 근거지로 월미도를 포격하면서 인천을 차지하게 되고 반격을 가하고 38선을 넘은 날이 10월 1일. 이날을 국군의 날이라고 하고 압록강 두만강변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평양까지 차지하고 전쟁 끝나는 줄 알았지만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다시 밀리게 되고 미처 탈출 못한 애들은 흥남철수작전을 하게 됐죠. 써줄게요. 흥남철수작전. 그래서 거제로 왔고 밀리게 되죠. 그러다가 반격을 하고 다시 밀렸다가 전선이 이렇게. 그래서 강원도 쪽은 우리가 38선 기준으로 좀 먹었고 이 경기도 쪽은 우리가 좀 밀렸죠. 이것이 현재 휴전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있다가 이런 결과를 토대로 53년도에 휴전이 체결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휴전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익숙하기 때문에 휴전이라 한 거고 정전이라고 하죠. 정전.
잠깐 정지돼 있다. 이것을 지금 추세에서 남북 평화가 좀 더 자리 잡으면 뭘로 가고자 지금 노력 중이에요. 정전을 뭘로? 종전으로, 종전. 정전과 종전 차이가 뭐예요? 정전은 잠깐 정지해 있는 거고 종전은 무슨 종자예요? 종결하다. 전쟁은 종결하다. 근데 왜 이게 우리나라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종결은 미국의 허락 없으면 안 돼요. 중국의 허락 없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휴전협정 사인을 누가 했는지 알아요? 이날 누가 했냐면은 우리 남측에서는 유엔군이 했고 북측에서는 중공군과 북한군이 했어요. 이렇게 휴전협정에 사인을 해요. 당사자인 우리나라에 있어 없어? 없어. 대한민국 전쟁인데 대한민국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휴전협정에 사인한 유엔군과 중국, 북한 얘네들이 휴전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인을 해야지 종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뭐 문재인 정권 남북평화 지행을 하고 종전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해도 힘이 없어. 힘이 없고 유엔군 이름을 했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휴전협정 알고 있어야 되고 아까 이승만은 전쟁을 끝까지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미군이 달래기 위해서 요걸 체결을 해요. 칸이 없네. 칸 여기 보여요? 잘려요? 여기다 써줄게요. 한미 보이나요? 나와요? 요 조약을 체결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불안해하는 이승만 달래줄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군을 주둔시켜요.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한미군이 있게 되는 법적인 근거가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혹시 치해법권 들어봤어요? 여기 주한미군들은 치해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죄를 져도 미국 애들이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소파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근거해서 미군들이 나쁜 짓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게 한미상호 방위조약이고 민영 한번 물어볼게. 전쟁 나면은 우리나라 군대, 우리나라가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걸 전시작전권이라고 해요. 전시. 전쟁이 개시되면은 작전을 하는 권한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안 가지고 있고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6.25 전쟁 중에 미국이 가져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 군대, 우리나라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6.25 때 미국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고 그리고 한미 상위 방위 조약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있다라는 부분, 현재까지도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 자, 혹시 이 한국 정전과 관련된 영화들 있는데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맞아요. 일단 이 첫 번째 단계랑 관련이 있는 영화가 여기 혹시 포화 속으로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포화 속으로 영화가 이 낙동강정서 위쪽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막으려고 학생들이 활약을 하잖아요. 이때 우리 군인이 부족하고 유엔군이 오기 전이라서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포화 속으로란 영화가 여기서 배경이 되는 전투가 있었고, 자, 두 번째랑 관련된 영화 아까 나왔었던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세 번째랑 관련된 영화는 어제 민영이가 카스나 페이스북에 올렸었던 흥남철수 작전을 묘사한 뭐가 있어요? 국자시장이 있죠. 그건 나중에 따로 정리할 거고. 그다음에 휴전 요 시기 아까 소개했죠? 고지전.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시대를 단계별로 이제 묘사한 그런 영화이고 처음부터 이 끝까지를 잘 묘사한 우리나라 한국전쟁의 블랙버스터 최고 잘 묘사한 영화라고 알려진 영화가 그 유명한 태극기 휘날리며. 태극기 휘날리면은 1, 2, 3, 4단계가 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구하기가 어려운데 선생님 기회가 되면 한번 편집을 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근데 영화도 있지만 노래도 있어요. 혹시 6.25랑 관련된 노래 알고 있는 거 있나요? 그렇죠. 굿세어라 금수나. 수능에도 나와요. 수능에는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노래.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 흥남철수 작전을 묘사했죠. 트로트 좋아하잖아요. 한번 불러봐 줄래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나무들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또 아는 거 있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쌤 얘기하신 거 보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쵸. 단장이 미아리 고개는 북한이 이제 밀려가잖아요. 이 서울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목이 하나래. 서울 외곽, 북쪽으로 가는 외곽 도로가 하나래요. 그게 미아리 고개였었대, 옛날에. 근데 이 남측에 있다가 북한 애들이 많이 납치해 간다 그랬었죠. 이때 두 손을 처사로 끌고서 묶어서 끌려갔었대, 가족들이. 남편이 끌려가고 아버지가 끌려가고 그거를 노래로 만든 것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알아요? 네, 제 애창곡입니다. 애창곡이에요. 최근에 이거를 노래 불러서 대박난 애가 있잖아요. 요새 하더만 미스트롯 네, 미스트롯. 2 하잖아요. 원에 1등 한 애가 누구예요? 송가인. 단장의 미아리 고개 해가지고 대박 났잖아. 선생님 나중에 영상 편집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시작해요? NLP. 한번 해보세요. 아직 목을 안 가져봤는데. 미아리. 자, 다음에 영상으로 보도록 하세요. 또 뭐 있어요? 이걸 시청하고 우리 대천 중학생들은 한 5, 6년 뒤에 죽어라 맨날 부를 노래예요. 군가에 속해 있는 노래인데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이 낙동강에서 북으로 진격할 때 요거를 묘사한 노래가 있어요. 전우야 잘 있거란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선생님 아까 정리했는데 전우야 잘 자라. 죽은 시체 밟고서 전진한다라는 거죠. 또 있어요. 이별의 부산정거장 알아요? 네, 알아요. 음이 어떻게 됐었지? 서울 가는 12열차에. 여기 뭐 낙동강 여기 경상도 처녀가 막 울고 하는데 막 간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이산 가족들이 생기잖아요. 이산 가족들을 노래한 가장 대표적인 노래. 잃어버린 삼촌.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가장 대중적인 노래 있잖아요. 강산해가 불렀던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은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자, 그 나중에 영상을 확인하세요. 그 노래 몰라요? 네, 그거 처음 들어보네요. 라구요 몰라요? 아우 라구요. 어제도 나오는데 TV에서. 요새 트로트가 대세라서 라구요가 트로트 노래는 아니지만 유명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소개한 이유는 이것과 관련 지어서 보령의 문화재, 보령의 유교랑 관련된 부분 한번 살펴보고 또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한번 편집해보고 세 번째로는 방금 언급했던 노래들, 유교랑 관련된 노래를 정리해보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먼저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이 이론적인 배경 없이 이해하면은 전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또 이런 영화나 이런 노래들이 수능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삶 속에 많이, 어제도 트로트 무슨 대제전 같은 것들 많이 했잖아요. 영상에. 그런 노래들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보면은 나도 눈물 흘릴 수가 있는데 그게 모르면은, 배경을 모르면은 공감이 안 된단 말이야. 요새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기계들이 다 하는데 인간의 강점이 뭐야? 공감 능력이거든. 이런 공감 능력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지식은 있어야지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공감 능력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짧게 찍는다는 게 또 길어졌어요. 그래서 물론 다 보지 않은 것도 알고 있고 본 친구들은 보겠지만 또 고등학교 때 자세히 배우는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간략히 하려고 했으나 좀 길어졌어요. 한번 보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야기니까 한번 같이 이해하고 공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할게요. 안녕. 민영이도 안녕.